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아이도세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부터는 아이도세오를 활용한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수행평가 방법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왜 포트폴리오를 선택했냐면요. 일단 제 생각에는 평가 과정이 쉬워야 돼요. 평가 채점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어, 훌륭한 선생님들 사례를 보면 사실 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건 좀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다. 저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능력과 노력이 있는 선생님인 것 같다. 이렇게 의기소침해 주기가 쉽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평가 과정에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과서 중심으로 강의식 수업을 하게 되고, 또 판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판서 이렇게 막 쓰면 학생들도 한 시간 동안 막 100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제형으로 그 지필평가 형식의 뭐 논술형 평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필평가 같은 그러한 수행평가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포트폴리오 저 역시도 학생들한테 프린트 학습지 나눠주고 학기 말에 걷어가지고 개수 세가지고 뭐 너 이거 빠졌네 너 저 이거 빠졌네 해가지고 점수 줬던 그런 기억들 그렇게 실시해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대단히 교육적인 것 같고요. 커다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수업이라든지 평가, 그러니까 막 프로젝트 이런 것이 아니라 간단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밀착해서 할 수 있는 평가로서 굉장히 좋은 평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고 또는 모둠 활동에서 학생들 친구들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적고 자기 생각을 적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가 가능하죠. 학생들은 사실상 수행평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매 시간마다 꾸준히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행평가 부담이 적어지게 되고요. 또 뭐 사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높여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바로 자신의 생각들을 갖다 적어 나가게 되면 어 좋은 점수를 받는 평가이죠. 그리고 어 반복해서 여러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끝나는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요번에 요거 잘 생각 못 해 가지고선 시간 내에 다 못 썼는데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평가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포트폴리오 평가를 그 출판사에서 나눠주는 학습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의미가 좀 없죠. 왜냐면 출판사 학습지라고 하는 것이 주로 빈칸 채우기잖아요. 그래서 어 최소한 그 출판사 학습지를 보게 되면 이제 학습지가 있고 활동지가 있으면 그 활동지를 뒷면에다가 복사해서 뒷면에서 학생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생각을 적는 것을 대상으로 어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은 선생님들이 그 교과 내용과 학생들의 지역사회 또는 우리 사회 또는 개인의 삶과 관련돼서 그 내용을 연결시키면 더 좋겠죠. 또 학습지의 질문은 이제 일반은 월요일 1교시에 있으면 먼저 나가게 되고 월요일 1교시에 작성하게 되겠죠. 화요일 날에는 2반이 있고 같은 게 나가겠죠. 학습지를 갖다가 반마다 다르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반에 했던 학생 1반에서 학습지를 2반에서 미리 입수를 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문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겠죠.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학생들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채점이 되고 피드백을 줘야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기 말에 한 번에 걷어서 이제 개수 세 가지고선 점수를 줬던 그런 식이었는데 누블리카 아이도스를 활용하게 되면 대단히 쉽게 어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도세오의 그레이드북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게 되면 대단히 편한 게 뭐냐면
학습지가 몇 장 나갈지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점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점은 그냥 20 점이고 학습지가 몇 장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몇 문항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교사가 수업하면서 또 이제 특히 사회 교과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현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더 많아지게 되고 생각보다 어떨 때는 좀 조금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학습지의 숫자를요. 그러고 나서 뭐 95% 이상을 다 잘 수행했다라고 하면은 20점, 또 90% 이상을 잘 수행했다고 하면은 19점, 85%면 18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레이드 타입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커지던가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ABC가 있어요. 그렇죠? 텍스트 베이스드 그레이드니까는 이제 이렇게 놔두면은 A는 아이고 예.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이제 90점 이상을 맞으면 A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A 말고 숫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20점. 또 여기는 95%.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점. 예. 여기는 90%. 그다음에 뭐 18점. 여기는 85%.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르면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학습지라고 해서 미리 만들었습니다. 20점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서 11점까지. 그래서 절반 정도 수행했으면 이제 10점보다 하나 더 위 정도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클래스로 들어갑니다. 클래스로 들어가서 먼저 폴더를 만들어 주죠. 폴더를 만들어줘서 여기다가 포트폴리오라고 쓰고 만점을 20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폴더에 항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보통 뭐 수행했다. 그 다음에 수행은 했지만은 썩 그렇게 뭐 조금 끄적거린 수준 그러면 1점, 전혀 아무것도 안 쓰면 0점, 뭐 이제 요 정도로 페이지당 한 2점씩 줄 생각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페이지 홀수 쪽에는 개념이라든지 이론을 지금 설명해 놓고 짝수 쪽에서는 활동이라든지 뭐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넣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2페이지 또 4페이지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폴더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좀 귀찮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폴더에서 툴스로 가셔서 요 밑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쵸? 컬럼을. 그래서 6페이지. 예. 근데 여기 문제는 여기 생겼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되거든요. 당기면 되는데 여기다가 애드 컬럼 한 번에 만들었었는데 예. 6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러 개 이제 뭐 9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한 번에 컷해서 요 밑에다가 붙여놔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는 여기다 만들었던 거요. 10페이지 12페이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근데 이제 순서대로 안 되는 것이 조금 아깝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면 돼요. 예. 2점, 1점, 2점, 1점, 2점 이런 식으로요. 예. 2점 이런 식으로. 이 학생은 예.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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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러시고요. 이 학생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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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러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16.67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것이 적용이 안 됐죠.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다시 폴더로 와서 폴더에서 에딧을 한 다음에 내가 사용할 것은 뭐냐 하면은 토탈 포인트 중에서 아까 만들어 놓았던 어디로 갔냐? 예. 포트폴리오 학습지예요. 요거를 적용시켜 주게 되면 50% 맞았던 요 학생은 11점이고 전부 다 맞은 학생은 20점이고 이런 식으로 자동이 계산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쵸? 페이지가. 그러면은 14페이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갖다 밑으로 옆으로 이제 폴더로 집어넣고 네. 여기서 만약에 이 학생이 0점을 받았어. 아니야. 2점. 만점 맞았던 학생이 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떨어지죠. 만점에서. 그쵸? 그리고 이 학생이 2점을 받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지속해서 학기 말에 토탈 점수가 몇 점인지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줄 수가 있죠. 어떤 걸로 이메일로 보내주게 되면 컬럼을 선택하고 포트폴리오 점수를 보내주겠다. 예, 보내주겠다. 자, 두 번째 방식은 발표 수업에서 발표하는 학생은 발표에 대한 평가를 받고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이제 청중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그래서 잘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학습지를 나눠주고 근데 그 학습지의 내용이 이제 똑같죠. 형식의 포맷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지의 내용과 관련된 루브릭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매번 피드백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더 열심히 듣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그럴 경우에는 루브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쓰는 거죠. 우선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청중 발표 청중 평가 발표 청중 평가 이렇게 하고요. 그래브 타입은 아까 썼던 포트폴리오 학습지를 쓸게요. 95% 이상이면은 20점짜리 그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루브릭을 넣어주는 거죠. 루브릭 발표 청중 평가라고 하는 루브릭을 넣어주고 그 루브릭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루브릭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발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비판적으로 경청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썼는지 그리고 발표에 토론을 열심히 참여했는지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5점에서 3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뭐 한결이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들이 발표 때 물론 이제 주제를 쓰거나 날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루브릭을 사용하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날짜가 들어가 있죠. 날짜 보이십니까? 날짜가 들어가 있어서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툴 들어가서 한결이와 버들이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점수를 주는 거죠. 잘했어. 그렇죠? 그리고 잘 못했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잘했고 이 점수는 어 다시요. 네. 이렇게 두 번 다 만점을 받으니까 20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점수 15점으로 할지 5점으로 할지 4점으로 할지 이게 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퍼센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이 점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도세오나 루브릭을 사용하시게 되면 평가가 쉬워지게 되고 평가가 쉬워지게 되면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더 편한 평가 방법 그레이드 스캐너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